안녕하세요. 외신 읽어주는 남기자, 외익남의 쫑기자입니다. 이번 주도 해외에서 일어난 각종 핫한 뉴스들을 모두 모아봤는데요. 전해드릴 첫 번째 소식은 국내에서도 너무 유명해진 골든글로브 보이콧 사태입니다. 이 사태는 미나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골든글로브를 향한 영화인들의 불만과 비판은 오래전부터 계속된 이슈였습니다.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 즉 HFPA가 주관하는 이 시상식은 무려 78년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요. 현재는 아카데미상, SAG 미국 배우 조합상, 그리고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과 함께 미국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시상식이기도 하죠. 골든글로브는 이 HFPA 회원들이 투표하는 방식으로 수상작을 선정합니다. HFPA는 55개국 출신의 87명 회원들이 속해 있는데요. 대부분이 메이저 언론사에 속해 있는 기자들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 HFPA에 가입된 흑인 회원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며 구설수에 오릅니다. 심지어 한 흑인 기자는 가입을 신청했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거절당하기까지 했다고 하죠. 사건이 공론화되자 HFPA 측은 사과는커녕 흑인을 기자로 채용하지 않은 매체 측의 잘못이라는 궤변과 함께 책임을 떠넘기기까지의 비난을 받았었습니다. 이 밖에도 HFPA 회원들이 권력을 이용해 선물을 받거나 감독에게 폭언을 일삼았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자, 아까 제가 영화 미나리 얘기를 했죠. 결론만 말하자면 미나리는 한국 배우가 출연하는 미국 영화입니다. 브래드 피트가 대표로 있는 플랜 B가 미국의 독립영화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A24와 협업해 제작한 영화가 바로 미나리고요. 심지어 정의석 감독은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엄연히 미국 국적이 있는 미국인입니다. 미국 감독과 제작사가 만든 미국 영화 미나리죠. 하지만 골든글로브는 미나리를 작품상이 아닌 외국어 영화상 부문 후보에 올립니다. 물론 골든글로브 규정상 미나리는 대사의 50% 이상이 한국어이기 때문에 외국어 영화상 부문 후보에 오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여러 인종이 함께 살아가는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현지 내에선 많은 재료들이 함께 조화를 이루는 샐러드 같다고 해 샐러드 볼이라고 불릴 정도죠. 그리고 현재 미국은 정치적 올바름, 즉 PC를 무척이나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인종, 민족, 언어, 종교, 성차별 등 편견을 없애자는 주의죠. 하지만 여전히 HFPA는 보수적인 시선으로 작품들을 바라봐 비난을 받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골든글로브는 이미 외국어가 50% 이상인 작품을 외국어 영화상 부문이 아닌 작품상 부문 후보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2009년 개봉한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은 영어 대사의 비중이 약 30% 정도에 불과하지만 작품상 부문 후보에 올랐죠. 심지어 2007년 개봉한 바벨은 영어 대사 비중이 50% 미만에도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렇게 아름아름 쌓이던 갈등은 올해 시상식 이후 빵 터지게 됩니다. 제작사 워너브라더스는 앞으로 골든글로브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요. 넷플릭스조차 골든글로브에 뚜렷한 변화 및 개혁이 없다면 모든 활동을 끊겠다고 공식 발표합니다. 골든글로브의 시상식 중계를 맡았던 MBC까지 2022년 중계를 취소하며 화제를 모았죠. 또한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는 HFPA에 대한 비판의 의미로 지금까지 수상한 트로피 3개를 모두 반납했으며 스칼렛 요한슨과 마크 러팔로는 HFPA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변화하길 요구했습니다. 이 정도 되니 골든글로브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결국 HFPA는 1년 이내에 회원을 20명 추가하고 향후 2년 이내에 회원 수를 50% 더 늘리겠다는 자체 개혁안을 부랴부랴 발표합니다. 협회 멤버의 유색인종을 증가시키고 투명한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죠.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책은 나오지 않고 있어 보이콧 움직임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앰버 허드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앰버 허드는 현재 조니 뎁과 오랜 소송을 진행 중에 있죠. 2016년 시작돼 무려 5년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은 지난 2016년 앰버 허드가 한화 약 76억 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으며 끝이 났지만 조니 뎁은 지난 2019년 앰버 허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게 됩니다. 무려 5천만 달러, 한화 약 560억 원 정도에 이르는 규모입니다. 이유는 앰버 허드가 2018년 워싱턴 포스트에 보낸 기고문을 통해 조니 뎁을 가정폭력범으로 묘사했다는 건데요. 조니 뎁은 많은 동영상과 23명에 달하는 증인을 바탕으로
자신은 가정폭력범이 아님을 주장했죠. 하지만 이 가운데 LAPD는 앰버 허드의 위증 여부를 두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앰버 허드가 증거로 낸 영상과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바디캠에 찍힌 영상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이혼 소송 당시에도 앰버 허드는 자신이 폭행당한 것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한 바 있기에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앰버 허드가 위증을 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교도소행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니 뎁과 앰버 허드의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재판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미뤄져 2022년 4월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 소식은 조스 웨던 감독의 협박 의혹입니다. 조스 웨던 감독이 잭 스나이더 감독을 대신해 영화 저스티스 리그를 연출할 때 협박과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는 주장입니다. 시작은 저스티스 리그에서 사이보그 역을 맡았던 레이 피셔의 트위터 글이었습니다. 지난해 7월 레이 피셔는 조스 웨던이 저스티스 리그 출연진들 및 제작진들에게 했던 행동들은 역겨웠고 공격적이었으며 프로답지 못했다고 적었습니다. 또한 레이 피셔는 조스 웨던의 이런 행동이 DC의 CCO였던 제프 존스와 DC 영화 제작자 존 버그 덕분이라고 했죠. 이 밖에도 레이 피셔는 인터뷰와 트위터를 통해 조스 웨던이 인종차별은 물론 협박성 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원더우먼 겔 가도시 합류하며 신빙성을 더합니다. 겔 가도시 조스 웨던 감독과 언쟁이 있었음을 인정한 것인데요. 겔 가도시에 따르면 조스 웨던 감독은 그에게 그냥 적힌 대로만 연기해라. 안 그러면 내가 널 아주 바보같이 만들어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며칠 전에도 겔 가도스는 이스라엘 언론사 N12과의 인터뷰에서 조스 웨던 감독이 내 커리어를 두고 협박했다고 인정했죠. 현재 조스 웨던 감독은 건강상의 이유라며 HBO에서 준비하던 드라마 더 네버스에서 하차한 상태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소개받고 싶은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익남의 쫑기자였습니다.